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다니엘조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학원 대표 임준입니다. 네, 미국 내 80위 안에 있는 명문 보딩학교, 보딩스쿨 소개하는 영상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탑 80 US 보딩 스쿨 리스트 중에 오늘 소개시켜드릴 학교는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처 스쿨입니다. 대부분 이제 보딩 스쿨라는 키워드를 생각을 하면은 대부분 다 이제 동부 쪽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서부에서도 이제 명문 중에 하나인 대처 스쿨, 서부의 명문 하면 대명사로 떠오르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대처 스쿨은 1800년도, 1889년도에 설립이 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 중에 하나이고요. 학교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240명 정도 되는 규모의 학교이고요. 이 중에 230명가량이 보딩을 하고, 그리고 데이스쿨이 사실 엄청 적어요. 근데 그 데이스쿨도 사실은 이제 non-faculty라 그래서 그 교직원 자녀를 뺀 숫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현저하게 보딩률이 엄청 높은 학교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이고요. 유학생의 비율은 약 한 9% 정도, 그러니까 10% 미만인 국제 학생이 그렇게 많이 없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학생의 이제 레이쇼가 한 1대 한 6.5 정도로 지금 이제 통계는 나와 있고요. 보통 한 클래스당 한 10명 남짓, 한 10명, 11명 정도 되는 스몰 사이즈 클래스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조금 이제 액티브하고 좀 이렇게 활달하고 좀 패셔닛한, 그러니까 열정적인 학생이라면 좀 관리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기가 좋은 환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패컬티, 이제 선생님들이라든가 이제 교직원 분들은 한 6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학업으로 좀 되게 아카데믹한 부분이 있어요. 학교에서 공개한 그 SSAT의 점수를 이제 퍼센타일로 이제 공개를 했는데, 학교에서 중간 정도 되는 학생 실력이 84% 정도의 SSAT 성적이 나올 정도로 실질적으로 좀 아카데믹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 자체가 이제 오하이오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LA 다운타운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기 때문에 네. 이제 사실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많은 분들이 선망하는 학교이기도 하고, 네네. 또 이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어바인에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는데, 네네. 이제 자녀분을 이제 뭐 사립학교 보내겠다 그러면은 생각하시는 게 케이트 스쿨, 네. 그다음 웨스트 스쿨, 그리고 텍사스 스쿨, 네네. 이 세 개 학교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지원자들이 이제 밀려들고 있고, 네네. 이제 학교 입학은 정말 힘든 거죠. 왜냐하면은 인터내셔널 학생이 거의 9%밖에 안 된다. 네네. 9%밖에 안 되는 인터내셔널 학생인데 외국 그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을 갖다 네네. 또 받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인 학생들은 거의 뭐 한 명 뽑을까 말까 네. 한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한국 국제 학생이 입학하기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사실은 준비를 정말 튼튼하게 한다 하더라도 뭐 TO가 뭐 있어야 뭐 그래도 좀, 그렇죠. 네, 그래도 열심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학교의 특징은요, 이 학교는 이제 승마를 중점으로 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모두 이제 승마를 해야 된다는 그런 리퀘어먼트가 있고요. 이제 다른 운동도 이제 운동이지만, 이제 신입생, 그러니까 9학년 같은 경우는 다른 운동은 못하고 이제 승마를 해야 된다, 승마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게 어찌 보면 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의 특징은요, 약간 프로그램적인 건데, 이 학교의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The Senior Exhibition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시니어는 이제 12학년 졸업생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고3을 얘기를 하는데, 시니어 때 모든 시니어들은요 30분 동안 이 Senior Exhibition 프로그램이 열려서 여기에 참가를 해야 됩니다. 좀 쉽게 말씀해 드리면 12학년 중에서 Public Speaking, Public Presentation,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을 해서 약간 디베이트 대회, 말하기 대회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30분짜리를 준비해야 되는 이 프로그램이 이 학교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 중에 이제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제 이건 약간 분야인데 이공계 중에서 astronomy, 그러니까 천문학 관련, 그다음에 우주, 소위 말해서 나사가 연구하는 이런 research 이런 분야의 프로그램이 이제 이 하이스쿨 세컨더리 레벨부터 정말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좀 대비해서인지 Programming and Robotics, 그래서 로봇이나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이런 전문적인 이런 프로그램 파운데이션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코스들을 이제 오퍼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사실 정말 이 학교에 이 프로그램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반대 의견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학교의 이제 커리큘럼을 보면 네네. 이제 사이언스 프로그램이 그렇게 잘 돼 있지는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학생 수가 이제 적은 학교들은 사실 과학 프로그램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학생 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9학년하고 사이언스 프로그램이 딱 열어보면요. 9학년하고 이제 9학년은 공통과학을 배워요. 네. 공통과학인데 이제 피직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케미스트리 같이 섞여 있는 네. 공통과학을 배우고 10학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바이오하고 캠을 갖다 섞어 놓은 네네. 공통과학을 배워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11학년 때 그리고 12학년 때는 선택 과목을 갖다 배우게 되는데 뭐 그 선택 과목 중에서 AP 피직스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AP 피직스를 전혀 못 들을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다니엘 종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로보틱 프로그램은 있지만은 네. 아카데믹한 어떤 프로그램 구조를 갖고 있는 학교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 이 학생들이 입학하는 대학을 보면은 MIT라던가 또는 뭐 조지아텍이라던가 이런 학교 없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주로 문과생들 내지 아니면은 이제 의외로 또 이제 바이오 쪽은 그래도 이제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으로 이제 흘러갈 수는 있겠지만은 엔지니어링 쪽은 없다. 물론 이제 하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꼭 뭐 피직스를 갖다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상관없겠지만은 이제 잘못 들으면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짚어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프로그래밍 로보틱스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때 그 특정 그 이공계 안에서도 이 특정 부분이 잘 되어 있다라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적인 프로그램 중에 또 이제 제가 눈여겨봤던 이제 프로그램 중에 이제 하나가 뭐였냐면요. X-Block Elective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보딩스쿨에서 X-Block이라고 하면은 하루 일과 중에 1시간, 그러니까 한 50분, 55분 정도 한 5분 쉬니까 그 한 블럭을 싹 빼서 어찌 보면 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라 라고 해서 비워두는 그런 블럭이 있어요. 근데 이 대처 같은 경우는 그 블럭 자체를 이제 학생에게 어찌 보면 선택이지만 필수적으로 하나를 골라서 해야 되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이 core 과목, 즉 뭐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제 소셜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런 core 과목이 아닌 경험, 그리고 밖에서 활동, 그리고 프로젝트성의 이런 위주의 커리큘럼 되어 있고, 반드시 선생님하고 같이 무언가를 하는 이 프로젝트성의 커리큘럼 중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골라서 그 X블럭에다가 넣어서 수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루 일과 중에 또 일주일 일과 중에 그 X블럭이라고 해서 하루에 이제 50분 정도 비어있는 그 공강 시간에 학생이 선생님과 1대1이나 아니면 1대 소수로 그룹 프로젝트나 이런 개인 인디비주얼 프로젝트를 캠퍼스 밖에서나 아니면 또 캠퍼스 안에서 경험과 이런 실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과목들을 선정할 수 있는 그 elective 코र्스의 블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학생들에게 어찌 보면은 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저희가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이제 대학교 진학률인데요. 작년에 이 대처에서 졸업생들이 어느 학교를 갔을까라는 거를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총 졸업생이 67명이었고요. 그 중에 아이비를 13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 정도가 아이비리그의 학교를 진학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자세한 학교는 저희가 이 자막으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에 비하고 그리고 또 서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 학교의 진학률이 20% 정도가 되는 명문 중에 명문 학교 대처스쿨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예전에 다니엘 조하고 이제 저하고 텍사스쿨 갔었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정말 뭐랄까요 맑았다? 그런 느낌을 갖다가 제가 이제 받았어요. 학교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부의 학교다 보니까 카우보이 정신 때문인지 어쩐지 몰라도 굉장히 뭐 말 타는 거를 갖다가 이제 뭐 학생들한테 모두 다 가르치게 하고 또 이제 뭐 캠프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밖에 나와가지고 뭐 캠핑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고 그래서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이제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이제 조금 뭐 다양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제 이런 선생님들이 이제 굉장히 좋고 또 이제 학생들이 노력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비진학 20%라는 것은 사실 탑 보딩들이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아이비진학 20%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수치다라고 이제 마무리 짓고 싶네요. 네, 오늘 영상 보시고요. 정보 더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언제나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